네,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 무인기가 이번엔 전방 지역이 아니라 후방인 성주 사드 기지까지 정찰 촬영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국방부 출입하는 안영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좀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안 기자, 북한이 사드 기지를 정찰한 걸 보면 그만큼 이 사드 기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이 무인기를 후방 지역인 성주까지 보냈다는 것은 이 전략 무기인 사드 포대의 위치나 배치 상황 파악이 그만큼 급한 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북한은 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드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이 무인 정찰기로 촬영하는 겁니다. 사드가 이제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큰 견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아까도 저희 리포트에서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, 지적은 했습니다만,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는데 우리는 전혀 이게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? 근데 만약에 지금이야 정찰을 한다 손 치는데,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화학 무기를 쓴다든지 다른 그 방식을 쓸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겁니까? 네,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무인기가 이 3m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한 4kg 정도 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살상력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. 이제 문제는 생화학 무기인데요. 생화학 무기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살상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. 자, 3년 만에 우리 영공이 다시 뚫린 거죠. 그때 소형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자,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, 이게? 네,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. 2, 3년 뒤에나 이제 지금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가 도입이 되고요. 아, 지금 상태에서는 탐지가 안 되는 거군요. 현재는 이제 급한 대로 육군이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리 탐지 레이더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다 열상 장비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급한 대로 탐지는 하고 있습니다. 이 방법으로 작년 1월에 파주에서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던 북한 무인기를 또 탐지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북한 무인기의 고도가 대략 한 2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또 많은 제약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,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? 네, 북한은 여러 가지 정찰 무인기하고 공격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정찰 무인기로는 방연이나 그다음에 푸첼라, 그다음에 두루미 이런 정찰 무인기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스트라이커 리퍼라고 중동 국가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미국산 표적기인데요. 이걸 들여와서 자폭형 무인기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또 크기가 큽니다. 그래서 사실상 우리 레이더에도 잡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번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 탐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오히려 북한이 그 자체 개발한 식의 그 무기가 우리가 탐지하기 더 어렵다, 이런 뜻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국방부가 이 무인기 발견된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엠바고, 그러니까 보도 유예를 요청했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? 네, 지난 일요일이죠. 저희 TV조선이 북한 무인기에 소니 카메라와 트윈 엔진이 달려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단독 보도한 거죠?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다른 매체들도 많은 그 취재를 했었고요.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국방부에서는 이게 그 어떤 언론들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엠바고를 요청을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엠바고를 요청을 하면서 이 그 북한 무인기에 사드가 찍혔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은 채 엠바고를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또 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어떤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,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주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북한이 정찰했다는 사실을 좀 숨기려고 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. 좀 민감한 시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도도 그렇고 엠바고도 그렇습니다만, 여하튼 북한이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사드 기지를 정찰하고 있는 상황인데, 우리는 마냥 이 사드 배치를 늦춘다,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지적도 좀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3년 전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가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비슷한 무인기를 또다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급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사드의 어떤 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.